자, 이제 우리가 오늘이 여섯 번째 수업인데, 이제 보면은 이제 3분의 1 정도, 이제 지나간 시점이에요. 3분의 1 정도. 그래서 6월달 하고, 7월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달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지난번에 7월 1일 날, 이제 첫째 주 수요일 날, 그거를 이제 그 주 금요일 날로 옮겼었잖아요. 옮겼는데, 일정이 취소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일정 취소, 원래 날짜 7월 1일 수요일 날로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정상적으로 가도 되겠죠? 예,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걸로 하고. 자, 이제 3분의 1 정도 지났는데 선생님들이 처음 수업으로 들어오실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지금 AI라든지 이런 쪽에 뭔가 좀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는 건지, 예. 한번 좀 알고 싶어요. 지금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신 건지. 업무적으로 힘들면 AI한테 먼저 물어봐요. 물어봐요. 네, 그러면 대답해주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AI 도구 같은 것도 활용도 많이 하시나요?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미지 생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글쓰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아요? 글쓰기에. 그죠? 네, 글쓰기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라면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어떤 교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씩 AI나 어떤 SNS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AI 도구를 이제 접목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AI는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냥 갤럭시에 들어있는 AI, 그 다음에 아이폰에 들어있는 AI 기능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무료하고 유료하고 쓰는 어떤 그런 갭도 있으니까 그런 무료를 또 써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AI 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위주로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또 한번 보여드렸던 우리 이제 제미나이에서 잼에서 우리가 동화책 만드는 거 해봤었죠. 동화책 안 했었나요? 동화책을 안 했었나요? 그냥 넘어갔었구나. 제미나이 안 하고. 동화책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어서 이제 넘어갔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제미나이에서 제미나이의 잼 안에, 한번 보면, 제미나이 열어보면, 이게 두 줄, 왼쪽 상단에 두 줄을 열어보면, 잼스라는 게 있어요, 잼스. 예. 여기까지는 아시잖아요, 잼스 있는 거는. 잼스를 열어보면 전체 상단에 최고. 그래서 무료는 여기 잼스가 여기 없어요. 무료는 어디에 있냐? 여기 톱니바퀴 눌러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잼 관리자가 있을 거예요. 잼 관리자 있죠? 네. 예,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저와 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스토리북이라고 혹시 있죠? 네. 스토리북. 요게 이제 스토리북이 그 주제, 독자, 연령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제 키워드나 이야기들만 넣어주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온누리 서포터즈 양성 과정이라는 거 해서 운영 내용이 AI 활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표 교육이다. 그 주제를 넣어놓고 배우는 사람이 누구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다. 요렇게 이야기를 딱 대충 내용을 넣어놓고 스토리북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그 맥락을 이해를 해서 동화책 한 권을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줘서 어떻게 이제 실물로 제가 이제 만든 거거든요. 요렇게 동화책을 만들어서 개인의 이름을 넣어서 요런 식으로 이제 표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왼쪽에는 이미지, 오른쪽에는 글로 요런 식으로 이제 책을 만들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이 잼스라는 걸 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지만 요걸 가지고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아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으로 동화책을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역사책을 시리즈로 만드셔도 되는 거고, 굳이 이렇게 실물로 만들지 않아도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적인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자녀나 손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름을 적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적어서 만들어 주게 되면 그러면 이게 특별한 소중한 그 하나의 책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스토리북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샘플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샘플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야기를 선생님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 채팅창에 써주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적어놓고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다. 만약에 그 연주 문막에 유서 깊은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이 문막의 깊은 역사 이야기를 아이 둘의 학생 둘 아이한테 그 할아버지가 동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스토리북을 만들어줘. 그림 스타일은 픽사 스타일, 클레이 스타일, 애니메이션 스타일 뭐 여러 가지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그 스타일대로 스토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스토리북을 만약에 이 하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만들어진 책이 자 우리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운동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 운동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안전 매뉴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떤 사용 매뉴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샘플을 하나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안 도와주네요 이놈이. 자 여기서 지금 화면은 지금 안 나왔는데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하단에 이제 채팅창이 들어가요. 채팅창에 들어가고 그 채팅창에 들어간 거를 이제 제출을 누르게 되면 이제 샘플이죠. 샘플을 제작을 하는데 요게 가끔 이게 베타 버전이라 잘 나올 때는 스토리북을 만들어 줘요. 근데 안 나올 때는 얘가 저는 못 만듭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확장자명 .md라고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못 만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책은 한번 나오는 동안에 한번 이 책을 한번 쭉 한번 그냥 대충 돌려보세요. 이미지 선택이 될까요? 아니 이미지 선택을 하는 건 안 돼요. 그냥 스토리 그냥 글로만 내가 작성을 하고 이미지 나오는 책에 대한 스타일 그림 스타일을 지정만 해줘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스토리북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대로 글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이제 스토리북을 만들어 줬잖아요.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음성으로 들려주기 때문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AI 음성으로 이 책의 내용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리스닝이 되는 거죠. 읽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제목까지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요 열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책이 만들어졌고 현재 여기 써져 있는 본인 로그인된 계정 정보는 여기 화면에서는 나오는데 공유를 할 경우에는 여기는 안 나와요. 공유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PC에서 이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PDF 파일로. 그러면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듣기가 나왔죠. 여기 AI. 그러면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얘가 달빛 이불과 별빛 코코아. 지호는 할머니 댁 대문 앞에 서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할머니 댁에서 혼자 자는 날이에요. 지호야, 할머니 집은 밤이 되면 마법성으로 변한단다. 할머니 수님이 인자하게 웃으며 지호를 맞이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호는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게 조금 걱정되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방 안에 어둠이 찾아오자 지호는 구석진 곳의 그림자들이 무서워졌어요. 그때 수님이 낡은 랜턴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지호야, 이건 그림자 친구들을 부르는 요술 램프란다. 수님이 불을 켜자 벽에는 커다란 토끼와 강아지 모양의 그림자가 나타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지호는 어느새 무서움도 있고 깔깔 웃으며 손가락으로 나비 모양을 만들었어요. 저녁 시간 수님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AI가 읽어주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컨텐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컨텐츠로 내가 이 동화 이야기나 이런 이 내용을 컨텐츠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카메라 배울 때 이제 저희 스마트폰 기본적인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화면 녹화라는 게 있었죠. 스마트폰에 화면 녹화. 스마트폰에 화면 녹화를 해서
요거 영상을 그대로 화면 녹화를 뜨게 되면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 현재로서는 아직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면 녹화로 저장을 하게 되면 동영상으로 내가 이 동화책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동영상을 어떻게 해요? 릴스나 그 다음에 쇼츠나 뭐 네이버 클립이나 이런 데다 올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서 나만의 숏폼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플랫폼 서포터즈 활동을 하실 때 어떤 자료를 만드시고 이걸 정리한 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책으로 만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정리된 내용을 이런 이야기로 내가 인터뷰를 했고 서포터즈 활동을 했으니까 요 내용으로 스토리북을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 이름 다 적어주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썼을 때 쫙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작년 가을에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수강 들으시는 분이 이 모임에 있는 선생님들 이름을 그 다음에 그분들의 직업을 다 입력을 해서 그 20페이지짜리에 대한 이 동화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첫 페이지에는 우리 이 모임에 누구누구 있었는데 첫 페이지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뭐 AI 강의를 해주시는 고니 아저씨인데 고니 아저씨는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쫙 20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선생님들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 다음에 홍보용 이야기, 뭐 심리적인 어떤 심리 교육책, 그 다음에 자녀들의 어떤 교육적인 내용들을 여기다 담아서 역사 이야기, 과학 이야기, 수학 이야기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서 하셔도 되겠죠. 예, 이게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신다든지 경로당이나 어떤 재능 기부 강의를 하실 때 요런 걸 해주시면 그 어르신들이 배웠을 때 집에 가서 손주들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들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 자 녹화는 화면 녹화라고 했었잖아요. 화면 녹화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화면 녹화는 스마트폰에서 상단바를 내려서 또 내리면 여기 화면 녹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건 거의 다 우리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아이폰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녹화를 하는 거, 화면을 녹화를 하는 거예요. 누르면 이제 이 화면 이렇게 전체 화면을 다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녹음할 오디오에 대한 얘기가 나와. 미디어를 할 거냐? 마이크까지 할 거냐? 미디어는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음성을 녹음을 뜨는 거고 마이크까지 선택하는 건 내가 얘기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기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미디어만 선택을 해놓고 녹화 시작을 누르면 그러면 화면 전체로 이 영역이 다 설정이 된다는 얘기지. 이 영역이. 그러면 보세요. 해놓고 듣기를 누르게 되면 지호를 위해 초록보석밥을 차려주셨어요. 완두콩이 콕콕 박힌 밥이었죠. 이 콩을 먹으면 밤눈이 밝아져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단다. 수님의 말에 지호는 평소 싫어하던 콩을 꿀꺽 삼켰어요. 지호는 정말로 눈이 반짝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 네. 수님은 지호를 위해 초록보석밥을 자, 이게 자동으로 이제 원래 넘어가게 되어 완두콩이 있는데 콕콕 지금 박힌 상황에서는 이 콩을 지금 먹으면 자동으로 넘어가지 밤눈이 않는데 밝아져서 이렇게 어둠 자동으로 속에서도 넘어갈 거예요. 길을 넘어가서 잃지 이렇게 않는단다. 페이지 수님의 맞춰주고 말에 이제 지호는 녹화를 평소 뜨시면 싫어하던 돼요. 콩을 꿀꺽 그럼 이제 삼켰어요. 녹화가 다 지호는 됐으면 정말로 끝내고 눈이 반짝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자 녹화를 끝내고 그러면 파일이 갤러리에 동영상이 저장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장된 파일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내용까지 다 나오죠. 여기 있는 내용까지. 이 내용까지 다 나오니 이거는 어떻게 한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편집, 포토 에디터로 가서 이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자르기로 가서 얘를 요렇게 자르는 거죠. 나오는 부분만.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해놓으면 요 부분만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누르면 그렇게 되면 내가 처음에 녹화했을 때 영상은 위아래 뭐 시간 뭐 다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르기로 딱 해놓으면 요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요 상태로. 술 먹으면 밤눈이 밝아져서 깨끗하게 어둠 나오죠. 속에서도 길을 깨끗하게. 잃지 않는다. 이렇게 저장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화면 녹화를 뜨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된다. 왜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영상을 어떻게 유튜브 영상을 보신다 하더라도 그때 화면 녹화를 뜨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갤러리에서 잘라가지고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영상을 우리가 이제 얘가 아니라 제미나이였죠? 제미나이에서 끄고 얘 열어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 놓자요. 요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요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화면에서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위에 상단을 내려서 한 번 더 내리게 되면 화면 녹화 요 아이콘이 있어요. 화면 녹화 아이콘. 자,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화면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여기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처음부터 부분 화면으로 가긴 해도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전체 화면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왜냐면 갤러리에서 자르기를 하면 되니까. 요렇게 해놓고 이제 녹화 시작을 누릅니다. 그럼 녹화 시작 누르고 요 화면 나오면 자, 이렇게 가서 열기 누르는 상태였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들기. 그럼 이제 녹화가 되겠죠. 달빛 이불과 별빛 코코아. 지호는 이렇게 올라가는 할머니 거를 댁 대문 앞에 서서 엄마의 요렇게 손을 맞춰주는 꼭 거 잡았어요. 살짝. 오늘은 녹화될 때 살짝 이렇게 처음으로 맞춰주는 할머니 댁에서 거죠. 혼자 자는 페이지를 보여야 되니까. 지호야, 할머니 집은 밤이 되면 마법성으로 변한단다. 할머니 수님이 인자하게 웃으며 지호를 맞이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호는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게 조금 걱정되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방 안에 어둠이 찾아오자 지호는 구석진 곳의 그림자들이 무서워졌어요. 그때 수님이 낡은 랜턴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지호야, 이건 그림자 친구들을 부르는 요술 램프란다. 수님이 불을 켜자 벽에는 커다란 토끼와 강아지 모양의 그림자가 나타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지호는 어느새 무서움도 있고 깔깔 웃으며 손가락으로 나비 모양을 만들었어요. 저녁 시간, 수님은 자, 지호를 요렇게 위해 하고 녹화 버튼을 여기에 이제 요 화면은 안 보이는데 여기에 녹화 버튼이 상단에 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지를 하면 이제 영상이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 화면에서 갤러리로 가서 녹화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잘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 위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걸 자르기를 눌러서 이 크기를 이제 선생님이 조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밑에까지 내려도 되지만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상단바를 내려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장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소리 녹음할 때 설정 뭐 미디어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는 내 목소리까지 외부 목소리까지 들어가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외부 목소리.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자르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여기서 편집도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편집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제미나이로 동화책을 만들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거는 지금 샘플이잖아요. 샘플이니까 뭐예요? 선생님들이 내가 만들고 싶은 동화책,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그림책을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로 담아서 나만의 그림책으로 소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번 선생님이 지금 샘플로 만들어 보고 했지만 한번 선생님들이 만들고 싶은 동화책을 주인공 이름까지 넣어서 그 다음에 그림 스타일도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번 본인의 이야기를 여기다 채팅창에 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떨 때는 샘플 할 때는 영어로 나왔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한국어로 얘가 읽어주네요. 대부분 이 샘플 했을 때는 외국어로 영어로 읽어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국말로 읽어주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역사 이야기, 만약에 문막에 유명한 역사 이야기 있다면 아니면 섬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전설을 내려오는 거를 풀어달라고 해도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뭐 이제 만들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서포터즈 활동한 내용을 쫙 정리를 해서 그 요약을 해가지고 동화책을 하나 만들어보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그림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들어 보시고 다 됐으면 이렇게 눌러서 공유 버튼 눌러서 선생님들이 공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 버튼 눌러서 링크 나오면 링크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톡방에 여기다가 올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톡방에 이렇게 올려주면 그러면 이제 각자 만든 동화책이 생성이 되면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고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미나이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이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에러 나는 경우가. 열기하는 채팅을 로드할 수 없다고 나와요. 네? 채팅을 로드할 수 없다. 제가 지금 제 거 보내드린 거? 아니, 제가 받은. 만들게 채팅을 로드할 수 없다? 화면 한번 가져와 보시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아, 열기를 누르면 아, 그렇게 나오네요. 지금 만든 건데 채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뜨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아, 큰 선생님이 그럼 제미나이 혹시 아니요 그거 해봤어요. 사용량 사용량도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채팅을 로드할 수 없다. 아, 선생님이 그러면 그 기본 브라우저가 지금 크롬이 아닌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크롬인지 아닌지? 네, 이게 이제 제미나이 많이 쓰신 분들이 간혹 안 될 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사용량 한도로 아예 진행이 안 되시는 경우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기 했을 때 브라우저가 크롬이 안 될 경우에 이게 열기가 안 되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고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제 결과 나오신 분들 한번 공유 한번 해보세요. 공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도 카톡에서도 이렇게 링크가 왔을 때 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 열리는 경우 간혹 있어요. 안 열리는 경우 이렇게 카톡으로 어떤 링크가 왔을 때 안 열릴 때는 오른쪽 하단에 점점점 눌려서 다른 브라우저 열기로 해주시면 그러면 또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은하와 송하의 노란 고양이 망고 눌러보면 자, 이렇게 공유했을 때는 누가 만든지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위로 올리면 스마트폰에서는 화면이 위로 올라가는데 PC에서는 자로 넘어가요. 왼쪽으로 이게 크게 펴져가지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림 스타일이 지금 아까 제 거하고 다르죠. 지금 다르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정숙희님은 이게 다르게 그림 스타일을 바꾸신 것 같아요. 이제 그림 스타일을 바꿔주셔도 이렇게 그 이야기에 맞춰서 얘가 스토리에 맞는 그림을 그려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못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림을 못 그려도 상관이 없다. 이 알아서 그 이야기와 그림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이야기와 그림을. 네. 너무 좋죠. 이게 10페이지, 총 20페이지짜리거든요. 20페이지짜리고 PC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이야기를 조금 연장해서 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도 연장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볼 수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다음 황혜경님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제 그림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죠? 제목이 지금 처음을 걷는 너에게 항해사
이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이 이야기도. 그냥 쓰신 건 아니죠. 이거 쓰신 분. 아니 그냥 첫 직장 생활하는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 응원 애들 같은 거.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그 받는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르겠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좀 더 깊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채소. 우리 혹시 이제 또 우리 아이가 채소를 안 먹는 그런 건가요? 그죠? 예, 이건 이제 클레이 스타일인가요? 나이 먹어요. 예, 그림 스타일. 픽사 애니메이션. 예, 픽사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글씨체는 제가 지정을 했는데 그냥 글씨체는 아, 글씨체는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재는 폰트 지정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예. 이 아직까지 베타 버전인데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만 해도 처음에는 10페이지까지밖에 생성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20페이지까지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러다 보니까 뭐 브로콜리도 아주 멋있게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세훈이라는 이름을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자아이로 나왔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자아이로 바꾸면 아, 여자 그러면 이 성어를 아예 구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아예 그 처음부터 여자이면 여자아이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아예 해서 주시면 그리고 남매 이야기라고 해서 해주시면 아예 남매로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뭐 할아버지를 해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해주면 할머니 그걸 지칭을 알아버리면 어르신이긴 한데 아까 보면 그 어른 이름처럼 나오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오지 않고 그냥 이름으로 나와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어르신을 얘기를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으로 지칭을 해버려서 그냥 친구처럼 얘기를 어른도 친구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문화다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 쓰실 때 좀 더 그 누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인지 그다음에 누가 주인공이 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 스타일은 뭐 엄청 많이 있으니까 이 나노바나나에서 나온 이 제미나에 들어있는 그림체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거를 이제 들려주게 해줬는데 이 링크를 보내주긴 좀 그러면 동영상으로 화면 녹화를 떠서 동영상으로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동영상으로 보내주시면 훨씬 더 보는 사람이 완전히 영화처럼 볼 수 있는 이런 동화 영화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한 만들어 보시는 건 이제 아시겠죠? 야, 오늘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꼭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는 할 것들이 되게 제미나이도 이제 이것저것 써보실 게 많이 있긴 한데 여기 이제 플러스 버튼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캔버스라든지 캔버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만드는 것도 이제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챗GPT였죠. 챗GPT가 이제 제가 이제 톡방에 이제 올려드릴 게 뭐냐면 그 챗GPT에서 이미지 생성 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할 때 챗GPT에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이미지 만들기 월드컵 따라하기 여기 더해 있는데 플러스에서 플러그인 이미지 만들기 누르게 되면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 뭐 웹사이트 지금 또 이제 이렇게만 바뀌었네요. 지금 이미지가 선생님들도 이렇게 나오네. 지금 현재 지난번에는 이미지 현재 스타일이 나왔었잖아요. 이미지 그 화면 이미지들이 나와서 프롬프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지 어떻게 나와요? 지난주에 나왔던 이미지가 나오나요? 나와요? 글자로만 나와요? 다 그래요? 선생님들도? 아니 선생님 그렇게 나오고 지금 또 이게 챗GPT에 물어보기에서 플러스 웹 검색 플러그인
이렇게 할 일. 여기 좀 바뀌었네요. 또 이 지금 화면 나오는 게 며칠 사이에. 지금 저는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안 나오고 지난주처럼 나온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이미지로 나와요. 이미지로 나오죠. 저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고 글씨는 나오는데. 글씨는 나와요. 네. 그죠? 지금 이게 지금 그러면 얘네들 뭔가 좀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나 봐요. 지금 누구는 이렇게 나오고 누구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나오는 과정이 지금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만 아이폰인가 봐요. 예? 저만 아이폰인가 봐요. 아, 아니요, 저 뒤에 계신 분도 아이폰인데. 예.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 챗GPT에서 보여줬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것도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다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게 챗GPT에 있었던 거예요. 챗GPT 안에 이미지 만들기 누르게 되면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보내주면 여기에 있는 게 이제 프롬프트잖아요. 여기 그 텍스트가 프롬프트라. 그러면 영화 같은 풍경 만들기에 이제 프롬프트가 여기니까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입력을 하고 선생님 원하시는 배경, 원하는 느낌, 원하는 어떤 스타일, 풍경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프롬프트를 갖다가 그러면 제가 이거 이미지를 들으면 이 글자를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알려드렸잖아요. 글자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텍스트를 텍스트 추출하셔야 되잖아요. 텍스트만 추출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갤러리에 지금 이미지 불러왔더니 오른쪽 텍스트 뜨죠? 예, 갤러리에서 텍스트 뜨죠? 이거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글씨만 가져오죠? 예, 글씨로 해서 이걸 선생님이 글씨만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글씨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죠? 글씨를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되면 어디서 가져가요? 또 구글 렌즈에서 얘를 불러와도 거기서 텍스트 불러올 수 있죠. 스캔. 그러면 이 텍스트만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걸 선택을 해서 이게 지금 일부러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해놓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보면 캡처를 해놨던 게 오히려 지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32개나 되는데 32개의 프롬프트를 선생님이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32개 프롬프트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갖다가 선생님이 클릭해서 어떻게 한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텍스트 스캔하셔가지고 이걸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의 손금 같은 거, 그 다음에 나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난주에 한번 이거 한 번 해봤었잖아요. 제가 본인 사진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모습, 풍경, 그 다음에 8비트 게임 속 주인공 되는 거, 이렇게 극사실주의 배경화면 만들기, 이런 식의 사진, 아바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사진 화질 개선하는 거, 사진 화질 개선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본인 기사 실게끔 해서 신문 만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으로 이렇게 과학 도감 이런 것들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앵무새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발가락, 날개 이런 거에 대한 기능들이 가능하고요. 로고 만들어주는 거. 지금은 그냥 이걸로 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을 주제를 넣어놓고 오늘 서포터즈 양성 과정에서 이걸 넣어놓고 어울리는 로고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로고를 얘가 딱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로고를 만든 걸 가지고 다운받아서 쓰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너무 잘 만들어줘요, 로고를. 그래서 그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그 주제 키워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로고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속으로 들어가 내 모습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야간 노출 촬영하는 거. 진짜 사진 같잖아요. 이게 사진을 했을 때 그냥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포스터, 그 다음에 이런 레시피.
지난번 했던 레시피를 이렇게로 이제 또 해서 하게 되면 아예 나만의 레시피 책자로 만들어도 된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또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 주제 풀어보는 거, 애니메이션 만화 만드는 거, 이렇게 만화를 어떤 스타일을 주제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4컷짜리 만화를 만들어 봐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화 스타일. 그다음에 이제 목업. 그다음에 단면도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이제 동물의 단면도를 만들어주면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과학 책에 나와 있던 단면도 그대로 설명을 다 해줘요. 예, 만약에 토끼, 뭐 돼지, 강아지 이 동물들을 불러서 동물에 대한 이게 해달라고 하면 업로드한 이미지 아니면 업로드한 이미지라든지 이미지가 업로드가 아니라도 그 대상을 이름을 넣어서 토끼의 주요 대상을 배경을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 하면 또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게 되게 재밌더라는 거죠. 요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 받으셔서 어떻게 한다? 구글 렌즈나 아니면 갤러리에서 선생님 텍스트 스캔해서 요 글씨만 가져올 수 있게끔 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되시는 분 텍스트 스캔하는 거 지금 어렵다. 예. 좀 어려우실 게 있을 거예요, 몇 분. 왜냐면 해보시면 되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자 구글 렌즈에서도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제 해달라고 해도 되고요. 텍스트 스캔하는 거 만약에 이런 걸 하나 불러왔으면 텍스트 스캔이 되잖아요. 선택. 그럼 텍스트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선생님이 가져가시면 돼요. 텍스트 선택하면 여기 있는 글씨 다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죠? 요렇게 여기만 가져가는. 그럼 복사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구글 렌즈 실행해서 구글 렌즈에서 여기 왼쪽에 창 검색에서 왼쪽 갤러리 창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해서 지금 보면 지금 우리 거 했던 거를 어디 갔냐? 여기 거 중에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단면도 한번 해볼게요. 단면도. 그럼 이렇게 불러왔으면 여기서 쭉 내려서 요만큼만 나는 가져가는 거지. 네, 이렇게 텍스트 선택. 요걸 복사 어디로 가져가요? 자, 챗GPT로 가져가서 이미지 만들 클릭하고 여기다가 요 내용을 글로드 하는 거예요. 업로드한 이미지의 주요 대상. 이건 업로드한 이미지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면 되죠. 토끼. 예. 자, 요렇게 해서 토끼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제가 올려드린 그 프롬프트 이미지 만드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원하는 크기대로, 원하는 내용대로 바꿔서 쓰시면 충분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기 지금 현수막에 들어있는 내용 있잖아요. 저 내용을 2026년 오늘이 서포터즈 양성 그 다음에 운영 시기, 운영 대상, 운영 내용 요 내용을 써놓고 요걸 가지고 홍보용 포스터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홍보용 포스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야 돼.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미리 캔버스나 캔버스 사용할 줄 몰라. 근데 난 원래 챗GPT나 제미나이 쓸 줄 알아. 그러면 그렇게 내용을 써놓고 홍보용 포스터를 만들어줘. 비율은 3대4 비율로 제작해줘. 이렇게 해주면 얘가 뚝딱 만들어준다라는.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단면도, 토끼의 단면도. 예, 나오죠. 토끼의 단면도.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이런 기능으로 얘가 다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근데 만들어줬는데 글씨 한번 보세요. 이 작은 글씨 깨지나요?
이제는 안 깨져 한글이 이제는 거의 안 깨지더라고요. 거의 99% 다 된다고 생각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 요렇게 해서 만약에 위 내용으로 아니면 이거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포스터를 2026 온누리 서포터즈 양성 운영 시기 2023부터 2026까지 운영 대상은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문막읍 주민 운영 내용은 AI 활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법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SNS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줘. 가로 세로 비율 3대 4로 해줘. 자, 여기 보시면 2026년 이제 잘못 나온 것들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온누리가 이제 오누리로 됐네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양성 요런 식으로 해놓고 운영 시기 그 다음에 운영 대상 운영 대상이 콘텐츠 그 다음에 문막읍 그 다음에 운영 내용 콘텐츠 활용법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줘. 가로 세로 비율 3대 4 요렇게 해놔도 자 운영 시기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요렇게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내가 한번 만들어주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런 과정이 이제 예전에는 내가 미디 캔버스나 뭐 캔바 아니면 포토샵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AI 제미나이나 챗GPT를 사용할 줄 아시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될 내용을 여기다가 다 적어주고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 SNS 홍보 카드 아니면 뭐 슬라이드 포스터 가로형 이런 걸로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비율로 3대 4로 했는데 연속해서 3장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3개로 나눠서 분산해서 또 만들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SNS 홍보 포스터였잖아요. 선생님들이 홍보 포스터가 아니라 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상세 페이지. 자, 만들어진 거 보세요. 한번 포스터. 어때요? 여기에 이제 문의 전화번호까지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문의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거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배우고 만들고 나누는 우리 동네 콘텐츠. 예, 이렇게 해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포스터 쓸 수 있겠죠? 그냥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디자인도 여기서 만약에 또 바꾸고 싶으면 폰트도 색깔도 내가 지정하라는 얘기 안 했죠. 예, 연도하고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지정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거기에 어울리게끔 만들어 줬어요. 예,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포스터를 쉽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쓴다? 지금 보내드렸던 이거 이 폰트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 이미지 프롬프트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잘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챗GPT도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 써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 알려드렸고 여기 지금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거는 이제 업로드하는 얘기고 플러그인을 했을 때 이제 이미지 만들기, 심층 리서치, 검색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두 줄로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도 있고 그 다음에 앱도 있습니다. 앱 연결되는 앱들이 이제 쫙 있는데 GPT하고 연결되는 이런 앱들이 이런 앱들을 연결해서 여기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능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프로젝트는 우리 나만의 어떤 채팅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게 되면 이 채팅방을 계속 하게 되면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데 여기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만 질문을 하게끔 해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만들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곳으로 몰아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제 프로젝트 방입니다. 쭉 내려가 보면 내가 했던 내용들이 쫙 나오실 거고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챗GPT가
제미나이는 이미지 만드는 걸 제한을 둬서 그 사용량 한도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12일 날 이제 거기 홍천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 이미지 생성을 계속 챗GPT에서 했거든요. 근데 무료 계정인데, 그날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좀 이제, 제한이 있을 텐데, 그래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하는 거는, 이게 제미나이나 챗GPT 쓰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메타 AI 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미지 생성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여기서도 제공량, 사용량이 다 걸렸어. 그리고 나서 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면, 이제 구글 소속에 있는 AI 중에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플로우. 그럼 플로우로 선생님들이 이미지는 플로우에서는 이미지가 무료예요. 그 무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그래서 플로우에서는 이미지 생성이 무료로 가능하고 거기서는 동영상까지 제작이 가능한데 동영상은 유료든 무료든 크레딧이 발생을 합니다. 그 유료는 구글 AI 프로를 쓰시는 유료 구독자들은 한 달에 1000크레딧을 줘서 그걸 소모를 할 수 있게끔 쓰게 되는데 무료 사용자는 하루에 50크레딧을 줘요. 하루에 50크레딧. 하루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하루에 50크레딧. 그래서 50크레딧이면 최소 영상을 5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만들 때 최소 비용이 10크레딧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지는 크레딧 소모가 안 돼요. 무료로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플로우라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 플로우라는 것도 활용하시면 거기서 이미지 생성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챗GPT처럼 제미나이처럼 내가 아까 포스터 만드는 거 이런 기능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이런 기능까지는. 자, 그렇고 그러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로우도 이제 나중에 설치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로우 FLOW로 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아이폰에 없던 것 같았어요. 삼성 플로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FLOW 요거 구글 플로우 베타. 근데 이제 아이폰에는 없어요. 이게 플로우가 아이폰에는 현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로우가 있는데 요 플로우로 요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요걸 누르면 요렇게 생긴 거 구글 플로우 베타. 얘 역시 베타 버전이에요. 아직은 베타 버전이고요. 얘는 이미지 생성과 동영상 생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PC에서는 그 이상의 기능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도 확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배경도 완전히 딴 데로 배경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영상까지도 다 만들 수 있고 일관된 이미지로 영상도 가능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허용 다 누르시고 로그인을 한번 해보세요. 들어와서 로그인까지 구글 플로우 로그인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AI 쪽에 쓰실 때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아이폰이 많이 밀려요. 아이폰이 설치가 안 되는 앱들이 되게 많아서. 아이폰에는 플로우 AI라고 해서 이건 다른 거예요? 예. 구글 게 아니에요. 예. 네, 요렇게 들어와 보시면 돼요. 요렇게.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나요? 네. 자, 안 되신 분? 없어요? 자, 그럼 갈게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여기 뭐 동영상 수정, 사진 수정, 뭐 이렇게 사진도 내가 만든 걸 다 수정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진의 애니메이션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얘가 이제 위에 상단에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고요. 보여주는 거고. 자, 제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하나를 만들 때마다 프로젝트라고 생기는데, 신규로 눌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만들었던 게 요 이미지인데, 요거를 가지고, 들어가 보면 지금 만들었던 이미지를 가지고 동영상까지 만들어 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지만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미지. 이게 그림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갤럭시 AI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생성하면은 이렇게
대충 그려둬도 비행기가 나왔었죠. 예, 이런 기능도 여기 플로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여기 하단에 가보시면 여기 이미지라는 게 있죠. 이미지. 이미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 같은 게 생겨 있는데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뭐가 나오나? 여기 누르면 이미지는 0크레딧이 사용됩니다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비율은 5가지가 있어요. 16대9, 4대3, 1대1, 3대4, 9대16. 그리고 X1, 2, 3, 4. 그러면 X1, 2, 3, 4 뭐냐면 한 장에서부터 4장까지 생성이 가능한 거예요. 같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4가지 장면이 최대 4가지 장면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다운을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클릭을 하게 되면 동영상 역시 하나의 프롬프트에 4가지까지 만들 수 있고요. 시간도 4초부터 10초까지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 이제 하단에 옴니 플래시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버전이 나옵니다. 옴니 플래시, 베오 3.1 라이트, 패스트, 퀄리티 이게 있는데 옴니 플래시가 이번에 새로 신기능으로 붙은 기능입니다. 이 기능으로 AI로 영상을 만든다든지 뭔가 했을 때 좀 새로운 기능으로 일관성 있게 영상을 이어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배경을 변형을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건데 크레딧이 15%나 들어가니까 무료로 사용하시는 구글을 AI를 무료로 쓰시는 여러분들은 10크레딧이 사용되는 50개 그러니까 5개까지 만들 수 있는 요 V3.1 라이트 요거를 선택해 놓고 영상을 만드시면 돼요. 영상을 만들 때는 평상시는. 그래서 옴니까지는 아직 안 하셔도 되니까. 자, 그리고 자,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 클릭하고 자, 비율을 이제 9대16이나 아니 16대9로 놓고 이제 2개까지 한번 해 볼게요. 2개. 여러 개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크레딧이 4장을 클릭해도 0크레딧입니다. 그래서 돈이 소모가 안 돼요. 무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미지 역시 나노 바나나 프로가 있고 그다음에 바나나 2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근데 프로로 선택이 돼도 되면 프로로 선택을 해놓고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요? 라고 이미지 중에 여기다가 이제 채팅창에 써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미지를 쓸 때 내가 여기서 뭐 섬강을 산책하는 뭐 시니어 부부 이렇게 아니면 섬강을 자전거를 하이킹하는 젊은 뭐 부부 아니면 시니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이미지가 현재 4장이 한꺼번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뭘 쓰냐면 자, 섬강을 산책하는 시니어 부부. 자,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그럼 한꺼번에 4장이 만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요. 한꺼번에 4개. 자, 선생님들도 한번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서 프롬프트를 넣어보세요. 자, 이제 플로우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한번 똑같이 그냥 만들어 보시는 걸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만들어 보니까 계절별로 나오죠. 자, 좀 약간 이렇게 계절별로 좀 나오죠.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자, 요거였어요. 지금 만약에 이걸 했어요. 사진 하나 선택을 하시고 4장이 나왔는데 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수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수정을 누르고 이 사진을 만약에 지금 배경이 지금 이거 겨울 배경이잖아요. 겨울 배경에 이제 이거를 여름 배경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름 배경으로 바꾸고 의상도 여름 의상으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그냥 한 장만 바꿀게요. 한 장만, 요거는. 그래서 눌러볼게요. 이런 사진을 선택을 했는데 겨울 배경으로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배경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로 넣어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진짜 잘 바뀌어서 나오는지 선생님들도 한번 다른 용도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바뀌었어요? 잘 나오나요? 자, 이거 보세요. 저 화면 보세요. 화면. 자, 이 사진에서 자, 이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예, 완전히 다르죠? 햇볕도 다르고, 햇볕도 지금 오른쪽에서 이쪽을 비추려서 그림자까지 다 나오죠? 예,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예.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플로우에서 되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플로우에서.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3개를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 공유하셔도 되고. 자, 이게 가능하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수정 말고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 자, 애니메이션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얘를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움직임을 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한국어로 꼭 써야 돼. 혹시 모르니까 영어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예,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이제 한국어로 대사를 지금 넣은 거예요. 지금 대사를 한국어로 남자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말하고 좋네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간다라고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 할게요. 그러면 한국어로 남자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말하고 여성은 그러게 너무 좋다 좋네 이야기하면서 걸어간다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얘가 적용이 되는지. 지난번에 제가 하나만 했는데 하나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알아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아예 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자, 이렇게 영상도 이제 선생님들이 생성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배경이 아니야? 그러면 원하는 배경대로 설정이 가능하고 그 설정된 배경을 가지고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면 바로 동영상까지 제작이 가능한 게 이 플로우라는 거예요. 그 플로우는 아까 이제 V3.1 라이트로 베어3 3.1을 하게 되면 5개까지 하루에 5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이미지는 여러 개를 만들어 보시고 그 중에 동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는 이미지 5개 중에 선택을 해서 5개까지 만들어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리셋이 되니까 계속 하루에 5개씩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계정을 변경하면 구글 계정을 변경하면 또 만들 수 있죠. 구글 계정을 바꿔서 쓰시게 되면 그래서 구글 계정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세요. 편하게. 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러게 너무 좋네.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러게 너무 좋네.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는 게 현재 이 구글 플로우예요. 구글 플로우. 예. 이제 동영상 선생님들이 이제 글쓰기 잘하고 이야기 잘 쓰고 어떤 동화 작가 같이 나는 글을 쓰는 어떤 스토리보드 같은 거나 쓸 수 있어. 그러면 장면 하나씩 이거를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장면별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서 그거를 짜집기 해서 이어붙이기만 해도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영화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작년에는 이런 게 작년에도 되긴 했는데 다른 데는 작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 AI에서 구글에서 위스크, 이미지 FX
그런 것들을 여기를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플로우로. 다 쪼개져 있던 것들을 이제 너무 방대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합친 게 올해 다 합쳤어요. 올 4월 달에. 그래서 나머지 사이트들은 다 문을 닫고 얘 플로우만 이제 남겨놓고 플로우에다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카메라 워킹 같이 워킹도 못해. 워킹 카메라 워킹. 예, 뒤로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워킹으로.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좋네. 카메라 워킹으로 카메라가 뒤로 쫙 빠지면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클로즈업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의 클로즈업을 하면서 클로즈업 된 얼굴을 보여주면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점점점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안 된다.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PC에서는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버전이 나와요. 이게 480 픽셀로 할 거냐, 720 HD급으로 할 거냐, FHD급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만든 거를 이 프로젝트 이름은 내가 고쳐서 내가 어떤 걸 만들었다라는 거를 이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수정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한번 만들었던 화면 뒤에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시니어 부부를 젊은 부부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산책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이거 역시 동영상을 했는데 여기는 얘기가 없어요. This is the perfect sunset, 한글로 isn't it? 안 했더니 영어로 나오더라고. 얘가 그냥 산책하는 이렇게 했더니 지가 알아서 영어로 This is 만들어 the 버린 거예요. perfect sunset, isn't it? 예, 이런 경우. 그다음 카메라 봤죠? 강아지로 간 거. 카메라가. 전 지정 안 한 This is 거거든요. the perfect 근데 sunset. isn't it?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여기까지 갔어요. 예. 근데 지금 강아지가 어때요? 헥헥거리는 거 나오죠? 예. This is the perfect sunset, isn't it? 너무 리얼하게 진짜 강아지 소리잖아요. 이렇게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플로우 이제 간단하게 써봤지만 선생님들 이제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미지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동영상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면 아까 제가 드렸던 챗GPT 프롬프트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그냥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전에는 이런 거 이미지 만들 때 영어가 좋긴 했는데 영어가 더 좋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한글로 써도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제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하고 있던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에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 작업을 하다가 수업 시간을 여기 출발하는 시간 놓칠 뻔해가지고 이건데 제가 이제 클립을 만들고 있는데 요거에 이제 고무장갑에 대한 반란이에요. 고무장갑 반란. 자, 이거 뭐냐면 이제 최종 버전인데 당장 뒤집어서 바짝 말려라. 내일 또 자, 세균장. 요게 이렇게 된 거고 고무장갑에 대한 반란. 이게 각각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이 생성된 이미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갖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설거지 끝나고 싱크대에 툭 던져놨냐? 네 손 씻으나 마나다. 설거지 끝나고 자,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축축하게 젖은 내 속이 바로 세균들의 무한 리필 뷔페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네 개를 이제 이어붙이는 그런 과정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가 시간 보니까 1시간 넘는 바람에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에서도 이거는 이제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이제 뭐 제미나이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어붙이는 거는 여기서 플로우에서도 가능한데 다 각각 다운받아서 어떻게 해요? 갤러리 에디터에서 그냥 하나씩 불러오셔도 충분히 이어붙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도 자막을 넣으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지금 말씀하신 이 갤러리 에디터라든지 사진 촬영하는 방법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카메라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기능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잠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왕비 이미지 만들었잖아요. 네. 그건 명령어를 조선의 왕비라고 해요. 네? 그걸 이제 뭐라고 했냐면 경회루에서 산책하는 조선의 국모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렇게 나왔고,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우리 이제 이천여주는 이제 명성황후를 많이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성황후로 만들어서 하면 이제 명성황후 스타일도로 이제 만들어주는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이제 왕은 뭐 세종대왕으로 만들어줘, 아니면 이성계로 만들어줘 하면은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뭐 이순신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스마트폰에는 이제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 그죠? 근데 카메라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것만 딱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대체로 사진 찍으실 때 어디서 찍어요? 카메라에서 찍는데 사진 모드에서 찍죠. 네. 사진 모드에서. 자, 사진 모드에서 사진을 거의 다 찍는 편이긴 한데, 자, 이 사진 모드에서 사진을 거의 다 찍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 갤럭시 폰에서는 AI 기능이 발동되는 모드가 사진 모드예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 글씨가 보이니까 얘가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스캔이 나오고 T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인물 사진으로 가죠? 그럼 나올까요? 안 나와요. 네. 이거는 그 다음에 QR코드 스캔 어디서 해요? 사진 모드에서 합니다. 사진 모드요. 인물 사진 모드에서 앞만 갖다 대봐야 스캔 못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AI 기능은 인텔리전스 기능이라고 하는데, AI 기능은 바로 어디서 한다?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사진 모드. 그래서 이 텍스트 스캔, 그 다음에 문서 스캔, 그 다음에 QR코드 스캔, 이런 기능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모드는 우리가 당사자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이분이 사람을 찍고 있구나, 아니면 풍경을 찍고 있구나, 꽃을 찍고 있구나, 나무를 찍고 있구나, 일몰을 찍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카메라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장면별 최적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색감이나 대비나 밝기, 이런 것들을 최적으로 만들어주고 찍어주는 기능이 사진 모드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진 모드 안에. 그래서 총 25가지 장면을 얘가 AI가 인식을 해서 사용자가 지금 뭘 찍고 있구나, 이걸 인식을 해주는 게 바로 사진 모드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앱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한 세팅 값을 알아보는 게 어디예요? 톱니바퀴 설정을 가봐야 되잖아요. 설정. 자,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여기 설정을 여기 화면에 오른쪽에 점점점 4개를 누르게 되면 톱니바퀴 설정이 나오고요. 아이폰은 카메라 앱 안에 설정이 없고 전체 설정 안에 카메라로 가야지만 있어요. 네, 전체 설정 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설정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AI 기능, 인텔리전스 기능이 AI 기능이에요. 인텔리전스 기능이. 그래서 스캔 기능이 바로 문서 스캔과 텍스트 스캔과 QR코드 스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 구성이나 메뉴는 저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여기 이 화면이 바로 처음에 메뉴 화면에 나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이게 하나로 들어가 버렸어요. 스캔으로. 그 다음에 촬영 구도 추천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가장 힘든 게 구도잖아요. 얘가 구도를 잡아줘요. 구도를 잡아주는데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를 들고서 사진을 찍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십자가가 2개가 뜨죠. 십자가가. 여기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얘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때 최적의 구도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살짝 가져가 보면, 자, 볼게요. 요렇게 가져가서 여기 십자가가 어디로 간다?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 맞춰주면 요게 현재, 근데 이게 삐딱하잖아요. 근데 얘가 최적 구도래요. 얘는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요게 떠다니면서 맞춰주면 최적의 촬영 구도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사진하는 입장에서는 가끔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얘가 촬영 구독 추천해 주는 게. 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워터마크라는 게 있는데 워터마크는 카메라 안에 사진을 찍었을 때 예전에 필름 카메라에 날짜 같은 게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날짜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본인 이름까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워터마크가. 그 클릭을 해보면 워터마크를 활용하게 되면 여기 사진 안에 이렇게 이름도 넣어줄 수 있고 날짜도 넣어줄 수 있고 시간도 넣어줄 수 있다. 요 기능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갤러리에 이미지 보게 되면 요렇게 활성화 시켜 놓게 되면 요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은 내가 편집할 수가 있어요. 이름은 편집을 눌러서 이름을 편집을 할 수 있다. 기본은 각 폰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폰의 이름으로. 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 워터마크라는 게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찍을 때 이제 코덱이라는 게 있는데 동영상 형식이 혹시 있으시죠? 메뉴. 여기 들어가 보면 고효율 HEVC라는 게 있는데 요걸로 되어 있으신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좋긴 합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의 용량을 적게 먹으니까. 근데 내가 찍은 영상을 다른 분들한테 보냈을 때 그분들이 못 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찍었을 때는. 그래서 왜냐면 코덱이 달라서 높은 코덱이다 보니까 코덱이 달라서 영상을 못 봅니다. 스마트폰마다. 그러다 보니까 H.264라는 높은 호환성 코덱으로 쓰게 돼요. 대부분 이제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을 우리가 PC에서 가져와서 보잖아요. 안 열려요. 아이폰 사진은. 근데 갤럭시에서 찍은 사진은 PC로 가져오면 다 열립니다. 왜냐? 아이폰의 확장자가 달라요. 그래서 확장자가 달라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을 PC로 가져오게 되면 제가 JPG로 변환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아이폰 때문에 생겨났어요. 아이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에 손떨림 보정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활성화 요 기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대상 추적 AF도 활성화.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 활성화.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가이드, 수직 수평 안내선, 격자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활성화. 예, 요게 뭐냐면 아까 화면에 보셨을 때 요 라인, 요게 보이죠? 요 하얀 라인, 요게 격자선입니다. 그 다음에 찍다 보면 이제 수평계도 얘가 나와요. 수평계도 여기 지금 요게 수평계 보이죠? 수평계. 예, 여기 수평계 보이죠? 요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사진을 찍으시는 전문가들도 이 3분할 선, 이 수직 수평 안내선은 무조건 우리가 켜놓고 찍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 사진을 찍을 때 꼭 필요한 선이다. 그래서 수직 수평을 맞춰주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구도를 잡을 때 필요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위치 태그라는 게 있어요. 위치. 이거는 선생님이 사진을 찍으셨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대한 정보를 위치까지 다 잡아주는 요 기능입니다. 그러면 위치 태그도 해주시는 게 좀 낫겠죠. 편하게. 그래 해놓으면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자, 이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 갤러리로 가서 화면을 위로 올리면 이 메타 값이 나오는 거예요. 네, 메타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AI 기능들이 여기 딱 따라옵니다. AI 기능들이. 자, 메타 값으로 날짜, 시간 다 나오죠? 저장 위치, 그 다음에 카메라가 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값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구글 지도가 나와요. 구글 지도. 자, 구글 지도를 딱 클릭하게 되면 지금 찍은 사진, 여기 어디예요? 문마급에서 찍은 사진이 43장이라는 거예요. 문마급에서. 그러면 이 화면을 한번 키워보면, 자, 이걸 한번 여기 키워보면, 자, 다 나오죠? 문마급. 우리 있는 위치. 예,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쭉 줄여보면 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의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찍었는지. 예, 이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위치를. 아,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네?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는데?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예, 강원도 홍천 누르면 홍천에서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사진들이 다 나온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태그가
어떨 때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떠 있는 AI 기능은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될 때 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다시 설정으로 가보면 쭉 또 내려가서 요게 있어요. 좌우 반전 없이 셀피 저장. 이건 아이폰에도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제 셀피가 셀카잖아요. 셀카 찍을 때 뭔가 우리가 인증샷 같은 거 찍으시려고 할 때 이제 셀카를 찍어요. 뒤에 현수막이 있든지 어떤 뭐 글이 있든지 어떤 뭐 연극으로 보러 갔다든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뒤에 현수막 같은 걸 보이게 하고 찍잖아요. 그렇게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뒤에 현수막 글씨가 거꾸로 나와. 그죠? 거꾸로 나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꾸로 나오는데 이걸 켜놓지 않으면 나는 거꾸로 나오지만 글씨는 바로 나옵니다. 자, 한번 이걸 켜놓고 저기 현수막을 한번 셀카로 찍어보세요. 켜놓고 현수막을. 자, 셀카로 한번 찍어보세요. 현수막이 나오게끔. 네, 셀카로 한번 찍어보세요. 현수막이 나오게끔 찍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 좌우 반전 없이 셀피 저장을 꺼놓으시고 셀카로 한번 찍어보세요. 글씨가 어떻게 보이는지. 본인 얼굴 나와서. 자, 글씨가 어떻게 되나요? 그쵸? 바로 나오죠. 꺼놓고 찍으면 글씨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떤 인증샷을 내가 셀카로 찍어야 됐을 때 뒤에 글씨가 있는 거라면, 만약 식당 같은 데 갔을 때도 뒤에 메뉴판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꺼놓고 찍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켜놓고 있는 게 아니라 꺼놓고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뒷글씨가 뒤에 셀카로 뒤에 배경에 나오는 글씨가 정상적으로 보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촬영 방법에 있어서는 뭐 음성 명령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플로팅 촬영 버튼이라는 게 화면에 촬영 버튼이 하나 떠다니는 거예요. 촬영 버튼이. 자, 보여드리면 지금 제 화면에 요게 하얀 게 또 있죠. 예, 요게 플로팅 버튼이에요. 요것도 눌러도 촬영이 돼요. 요것도. 그리고 갤럭시 25부터 스마트폰에 뭐 울트라에 이제 볼펜이 펜이 들어있잖아요. 펜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24까지는 펜으로 촬영이 가능했어요. 리모컨으로. 근데 25부터 안 돼요. 이 기능을 빼버렸어요. 갤럭시에서, 삼성에서. 그래서 리모컨 기능이 안 되는데, 리모컨 기능은 이제 우리 셀카봉이나 우리 삼각대 셀카봉 있는 리모컨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워치 때 되신 분들, 삼성 갤럭시 폰이나 아이폰하고, 워치하고 해서 하시면, 애플워치하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찍으면,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음성으로도 찍을 수 있었잖아요. 음성. 예, 지난번에 셀카를 찍는데 음성으로 찍으라니까 여기 손바닥 내밀기도 못 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되게 어렵게 촬영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셀피 찍을 때 손바닥 내밀기 하는 거 계속 있는 거 아니, 그 다 아시잖아요. 살짝 인식하고 숫자가 돌아가면 손 내리는 거. 예, 이렇게 셀카 손바닥 내밀기해서 찍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음량 버튼 옆에 측면 버튼 있죠. 측면 버튼 여기 음량 올리는 거. 요걸로 가지고 사진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게 기능이 들어 있고, 눌러보면 줌 기능도 가능해요. 줌인 기능, 줌아웃 기능이 있고, 소리 제어로 쓸 거다. 요 세 가지 기능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설정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폰에는 추가로 한 가지가 더 앱이 추가가 됐어요. 카메라 어시스턴트라고, 이 선생님들 지금 이제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이게 설치가 되시는 폰이 있고 설치가 안 되시는 폰이 있어요.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는 들어가 보면 줌 버튼을 추가로 더 설치가 가능하고요. 카메라 화면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줌이 많죠. 예, 이걸 지금 다 끄집어낸 거고요. 이거는 갤럭시만의 특화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렌즈가 자동으로 전환해서 찍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초점 유선, 뭐
초점 강조 즉시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은 즉시 촬영 버튼이 생겼다라는 거. 선생님들은 손가락을 촬영 버튼에 눌렀다가 손이 떨어질 때 찍힙니다. 그 인식을 못 하겠지만 손가락을 댈 때 찍히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뗄 때 찍혀요. 근데 우리 카메라는 셔터를 누른과 동시에 찍히죠. 그래서 빨리 찍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포착이 잘 되는데 우리는 손가락을 떼는 순간 찍히는 거라 순간 포착이 늦어요. 순간 포착이. 그런데 여기에 카메라 어시스턴트 설치해서 즉시 촬영을 활성화시키면 그때부터는 촬영 버튼 누름과 동시에 촬영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버튼이 손가락을 뗄 때 찍히는지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촬영 버튼을 댈 때 찍히는지 손가락 뗄 때 찍히는지. 뗄 때 찍힙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을 다운해 주는데 그러면 타이머 기능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촬영도 여러 장이 될 수 있게끔 타이머 기능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우리 광각으로 찍을 때 사진이 마지막 이렇게 끝에 있는 분들이 약간 왜곡이 되거든요. 그 왜곡을 좀 보정을 해주는 기능, 왜곡 보정 기능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다운받냐? 자, 갤럭시 폰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 우리 갤럭시 폰에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스토어. 스마트폰 안에 스토어를 검색을 해보세요. 스토어. 여기 장바구니처럼 빨간색의 장바구니. 요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여기 없다 화면을 선생님들이 못 찾겠다 화면에서 위로 올려서 그 다음에 검색에서 스토어라고 쳐보세요. 검색에서 스토어.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의 장바구니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예. 요거를 클릭. 갤럭시 스토어가 뭐냐면 선생님 우리 앱 다운받을 때 어디서 다운받아요? 플레이스토어죠? 네, 플레이스토어 다운받는데 갤럭시에 속해 있는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게 갤럭시 스토어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받으시는데 자 검색 돋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메라 한글로 카메라 어시스턴트 한번 쳐볼게요. 깔려있으면 안 깔아도 돼요. 작년에 수업하신 분이 아마 설치됐을 거예요. 카메라 어시스턴트 설치하시게 되면 요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요렇게 카메라에 수직 수평 이렇게 라인이 보이는 요게 있을 겁니다. 요게 보이시는 분은 설치가 되는 거고 요게 안 보이시는 분은 설치가 안 되는 폰이에요. 예. 요게 보이시는 분은 설치가 되는 분이고 요게 안 보이시는 분은 설치가 안 되는 분이다. 그래서 설치가 하게 되면 바로 카메라 설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메라 설정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설치되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열어보면 바로 저처럼 카메라 어시스턴트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설정에 들어오면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메뉴로 딱 들어와요. 여기 들어와서 클릭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팅.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지금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엄청 기능이 많아졌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메뉴들에 대한 기능들이 뭔지 확인. 켜놓으시는 게 더 좋죠. 예. 지금 이제 몇 가지만 켜놓는 걸 알려드릴게요. 줌 버튼은 다 활성화 시키고요. 활성화 되시는 것들은 그 다음에 렌즈 자동 전환, 초점 우선, 즉시 촬영, 그 다음에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 촬영하는 거, 자동 HDR, 왜곡 보정, 그 다음에 손떨림 보정, 여기까지만 다 활성화 시켜주세요. 예. 요 밑에는 새로 또 생겨가지고 손떨림 보정, 왜곡 보정, 자동 HDR, 동영상 촬영, 즉시 촬영, 초점 우선, 렌즈 자동 전환 여기까지 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오늘 기본적인 카메라 설정을 조금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화면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모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갤럭시폰이나 이제 거의 유사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